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에 있는 모든 문제, 성령님 모신 우리 몸 바로 알기 캠페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에 글씨가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몸은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조합니다. 우리 몸이 만냥이면 눈은 9천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 귀한 눈을 통하여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내 평생의 모든 생활 가운데 90%가 된다는 말로 바꾸어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눈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이목구비, 눈, 코, 입, 귀, 손, 오감. 그런데 오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눈이라고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그 오감은 어디서 판단하고 느낍니까? 바로 두뇌예요. 그러면 뇌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손으로 느끼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그만큼 시야가 넓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한 눈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해야 합니다. 자, 그럼 건강한 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반대로 먼저 눈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반대 극부적인 것이 건강이라고 알 수 있죠. 자, 눈이다. 눈이 피로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눈이 충혈됩니다. 눈곱이 많이 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눈이 시야가 이상이 옵니다. 백내장, 녹내장 등등의 이상이 오죠. 특히 이제 노인성 질환이 되게 되면 근시, 난시 등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요. 자, 우리가 보통 그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나의 몸의 눈, 그 900냥의 역할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눈에 드러난 그 모든 것은 증상입니다. 뭐라고요? 증상. 증상이 있다면 그에 따른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몸의 모든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표현돼서 느끼고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증상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원인을 반드시 좀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눈의 문제의 원인을 갖다 살펴볼 때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눈은 피로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로한 상태는 뭘 감아야 합니까?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뭐 하는 것이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피로라는 것을 우리 몸에서 피로 물질이 만들어진 것을 이겨내고 그 피로를 이겨내는 모든 일을 하는 장기는 누굴까요? 바로 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 간과 연관된 것은 위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장도 연관이 돼요. 간담이라는 쓸개도 있죠. 그러면 이처럼 우리 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을 원인적인 것과 증상적인 것을 비교해 이해한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눈에 결막염이다, 또는 눈에 안질이 왔다, 또는 뭐 시선에 문제가 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증상이라고 하니까 그 증상도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분명히 원인이 해결돼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과 증상의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눈이라는 것은 눈, 코, 입, 귀, 손,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 네 개의 감각이란 눈, 코, 입, 귀는 이 위에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뇌와 직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도, 냄새도, 입맛도, 눈으로 보는 것도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하니까 두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뒀는데 이것을 또한 한 걸음 조금 나가 생각해 봅시다. 뇌와 연결되다 보니까 두뇌를 좋게 한다, 두뇌를 밝게 한다, 두뇌가 살아 운동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오감이라는 것과 비추어 생각한다면 눈, 코, 입, 귀, 손을 도와주면 오감을 통하여 뇌를 도울 수 있고 뇌가 깨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오감힐 요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따르는 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차츰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 연관됐으니까 간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라는 것은 위장과 직결되니까 소화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라는 건 반드시 대장과도 연관되니까 대변과도 연관지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야 건강은 딴 거 없다. 잘 먹고란 뜻은 뭐예요? 소화가 잘 되고 잘 싸고라는 거 뭡니까? 대변이 빵빵 나가야 되고 소변이 포함되어 있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자는 거는 숙면이겠죠? 그건 뭡니까? 피로를 풀고 원기를 다시 회복받는 그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 눈이니까 눈에 대한 것 또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또 몸이 따뜻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피를 만드는 과정과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잘 시키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그 종말처리란 찌꺼기를 대변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뭘 만들기 위하여? 바로 피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깨끗한 피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럼 그 깨끗한 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그건 또 차제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오늘은 이 시간에 눈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깨끗한 피를 만들었다. 그럼 깨끗한 피가 어디로? 머리로 잘 흘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를 무지개시겠지만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 모세혈관의 80% 넘는 것이 어디다 있다고 했느냐? 저는 그 소리를 듣고는 저는 뭐 그런 그 직접적인 거 다 듣고 배워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몸의 모세혈관의 80% 이상이 눈에 다 있답니다. 그만큼 눈으로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혈관까지는 피가 잘 가야 되는데 피가 조금이라도 탁하고 지저분하다. 모세혈관은 피가 못 가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비춰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당뇨병은 절대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뇨병이라는 것은 피가 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 곳인 발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피가 못 가니까 세포가 죽고 썩으니까 다리를 절단하는 예도 종종 있고 당뇨병으로 심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실명이 오게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지 않더라도 피가 탁하고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비만인들에게 많이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녹내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녹내장과 백내장의 차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안압이라는 것이 있고 없음과도 비교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녹내장은 절대로 와서는 안 돼요. 이 녹내장이 심해지게 되면 실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황반변성이라는 것도 있죠. 물체가 좁아진다. 기둥이 있는데 삐뚤게 보인다. 너무 더 흩어져 보인다. 이런 시야적인 문제에서의 문제가 황반변상, 즉 우리 눈 뒤에 있는 스크린을 거기에 비추는 그 스크린에 비춘 것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니까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황반변성에 변성이 됐다는 변했다는 것이죠. 그 황반의 모습 비춘 것이 변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것도 실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안과 의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듣게 되실 겁니다. 그처럼 우리 눈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 단순하게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깨끗한 피를 만들어 눈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여타 과정의 소화기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혹시 실생활 응용 의학 의자는 옳을 의자를 쓰는데 실생활에서 옳게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 속에서 만든 병이니까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바꿔갑시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확인이 돼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바꿔가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내 피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피가 머리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손끝 발끝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머리도 잘 된다고 판단해도 됩니다. 이처럼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고 우리 머리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입니다. 눈 운동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눈 조리개 운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렌즈를 제가 좀 바꿔 3번 카메라로 잡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앞에 주먹을 보고 뒤에 주먹, 앞에 주먹, 뒤에 주먹, 즉 먼 거리, 앞에 거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럼 또 하나, 주먹을 쥐고 주먹을 크게 돌리면서 고개는 그대로 있고 눈동자가 따라가는데 좌우로 반대로 따라갑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두덩이는, 여러분들이 눈을 만져보시게 되면 눈두덩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눈두덩이가 굉장히 큰데, 저도 참 깜짝 놀란 것은, 이렇게 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눈알, 사람의 눈알이 여러분 이만하다면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좀 크지, 이것도 조금 작겠지만 눈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큰 눈알이 눈두덩이 속에 가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면, 간이 안 좋을 때 간의 위치에서 아파집니다. 위장이 안 좋을 때 위장의 위치에서, 이걸 바로 내장이 문제가 우리 몸 겉으로 튀어나온다 해서 내장 체벽 반사 현상에서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 아래 문제가 있을 때 눈두덩이에 바로 많은 찌꺼기가 쌓입니다. 노폐물이 쌓인다고요. 그래서 경우에 사람들이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를 하고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를 싹 해오고 눈 밖에, 여기 이제 태양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곳을 마사지를 많이 해주고 양미간을 중심으로 이 마사지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은 두문행통, 머리는 차가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안대. 그것을 여러분들이 뭐 심지어는 뭐 다이소에서도 이런 걸 팔지만 바로 그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눈에다 덮는 겁니다. 눈은 항상 뜨거워서 문제지 차가워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식혀줄 것도 필요합니다. 마사지를 통해서 하고 눈 조리개 운동을 하고 눈동자 운동을 합니다. 이런 모든 운동을 자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혈액순환을 돕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눈 마사지 기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눈 마사지 기구를 도로록하게 떠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눈 주위를 많이 마사지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게 되면 흔히 오는 것이, 저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만, 눈 건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우리가 땀을 충분히 흘린 사람 같으면 바로 눈에서 나타나는 눈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그만큼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안구 운동 등등을 많이 해주고, 그럼 어떻게 돼야 할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피 속에 83% 가까운 게 물이라고 하면 그 물을 담은 피가 결국은 머리 쪽으로 올라와서 눈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중복된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물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탁하게 만드는 피를 만드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피가 탁하게 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말씀드려 표현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말씀해, 피를 왜 더럽게 만드냐고요. 그럼 더러운 피가 결국은 가장 가기 힘든 곳이 어디라고요? 손끝 발끝이지만 사실은 눈이에요. 그 눈에 그만큼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순환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이 10,000양이면 몸은 9,000,000양이지 않습니까? 눈 건강하게 지키십시오. 제가 안타까운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접근합시다. 쉽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편리하게 응용하도록 합시다. 재밌게 만들어 갑시다. 저는 이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에 대한 것들도, 눈이 안 좋을 때 눈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만나서 조금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다 가르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글로벌 기독 방송, 그리고 글로벌 기독 신문, 평생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서 우리 몸의 통증, 즉석 통증 해소에 관계된 것도 이루어갈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한다면 만나보십시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에 전화번호가 나니까 질문해도 좋습니다.
만나는 시간 속에서 함께 우리 몸 건강에 대해서 우리 몸 바라봐라 내 몸 건강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육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구독을 자꾸 하라는데 저는 그런 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당연히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